2022 오늘의 미술 수업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이송아라고 합니다. 저는 평면과 입체의 변형과 이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올해로 3년차인데 매해 3월에 제가 이 수업을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적용을 해봤는데 지금 아이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정말 재밌었고 굉장히 흥미로웠던 수업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큰 흐름은 이제 수업 구성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업 개요, PPT 소개 및 진행 안내, 그리고 실제로 이행했던 아이들이 작품 사진들, 그리고 수업 이행 시 아쉬운 점 및 보완점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구성 동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는 삶에 보다 유연하게 미술을 받아들이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수업을 설계 목적에 두었었습니다. 이는 제가 학창 시절 때 겪었던 그런 미술 수업들은 좀 정물화, 약간 수채화, 뭐 판화, 약간 좀 정적이고 그냥 그림만 그리는 수업들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림이 잘 그리는 친구들, 형태 재현을 잘하는 친구들, 색감을 잘 쓰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좋은 점수를 가져가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면 약간 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흥미가 떨어지는 수업으로 기억이 많이 남아서 저는 좀 모두가 다 즐겁고 약간 자기의 스토리텔링이 중심이 되어서 소개를 하는 그런 수업을 구상을 하고자 해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이제 쉬워야 할 것이며 기술 중심의 수업이 배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과 더불어 이 수업을 학기 초에 제공을 해서 전반적인 미술 수업의 방향성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아이스 브레이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업을 구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고력을 신장을 해서 그런 고정관념, 편견을 좀 깨고 또 개인의 맥락을 중시,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미적 안목의 성장을 해서 예술을 자신들의 삶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거를 구상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수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역은 표현 영역으로 제가 선정을 하였고 지도 대상은 제가 실제로 이제 1, 2, 3학년 모두에게 다 적용을 해봤는데 정말 모두가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발표도 하고 제작도 하고 그리고 했던 수업이라 지도 대상에는 우선 다 이렇게 세 학년을 다 넣어뒀고요. 성취 기준은 이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단원 학습 목표 대상의 평면과 입체를 조화롭게 변형해가면서 이를 통한 관찰력과 통찰력을 기른다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크게는 총 4차시로 수업을 이제 구성을 하였는데 1차시에는 PPT를 통한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였고 또 2차시 블라인드 컨트롤 드로잉을 통한 사물 관찰 및 탐구 3차시 철사 공예 제작, 4차시 발표 진행 이렇게 구성을 하였는데 사실 3차시에도 아이들이 이제 구상지를 적고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을 조금 더 한 다음에 철사를 제작을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시간이 유용한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유연성 있게 선생님들께서 사용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준비물로는 PPT, 학습지, 공예철사, 니퍼, 종이, 연필, 핸드폰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 1, 2차 시 사이에 아이들에게 선정 대상을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에게 이제 의미가 있는 어떤 대상, 뭐 아이돌을 좋아하면 아이돌도 괜찮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들 이제 그런 것보다는 뭐 자신에게 정말 추억이 깃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잘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미지도 괜찮고 또 실제 사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준비가 되는 수업이고요. 1차 시에 들어가면 1차 시는 제가 학습지를 제공해서 더 깊은 이해와 수업 집중력을 향상시키고자 제공을 하였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빈칸 넣기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집중력 있는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수업 PPT가 시작이 되는데 우선 여기 에 있는 조형물은 알렉산더 칼더의 빅팻 바나나라는 이제 조형물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칼더는 몬드리안의 평면에서
움직이게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입체의 작품을 만든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을 우선 놓고, 이거는 그냥 보기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게 뭐 같아? 약간 이런 질문 등으로 많이 호응을 진짜 얻을 수가 있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작가는 빅팩 바나나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뭐 떡볶이와 단무지, 뭐 늑대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뭐 감나무와 달빛 아래 감나무,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발표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선 수업이 첫 시간부터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평면이랑 입체라는 주제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모두가 평면이 뭔지는 알지만 그 평면에 대해서 약간 재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2D고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런 형식들이 작품들이 평면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입체는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이제 사전적인 정의들을 가지고 오고 큰 특징을 짚어주는 거죠. 3차원의 시각적, 촉각적 미감을 구축하는 예술이다. 그래서 입체에는 다양한 소재로 이제 만들어지고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여러 조형물들이 발전해가고 또 다양한 입체 조형물들이 만들어졌다를 소개를 해가면서 저는 여기서 이걸 한번 짚어줬어요. 그래서 약간 입체 작품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비누 조각을 하거나 나무 조각을 하더라도 약간 어떠한 구체적인 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흐름을 좀 약간 깨고자 이렇게 고전적인 입체 작품부터 소개를 해서 현대의 작품으로 넘어가는 수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입체 작품에서는 무엇을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누구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신이라는 대상들을 정말 이렇게 이상적인 인체 비례와 아름다움을 갖고자 표현을 했다. 그러면 현대의 입체 작품은 지금 이러한 형들이 구현이 되는데 이거를 보고 너희는 무엇 같은지 그리고 정말 이런 상상, 추상성, 비정형성에서 얻을 수 있는 느낌들을 좀 약간 얘기를 하게 하면 아이들이 확실하게 그 전과는 비교가 되기 때문에 대답을 되게 잘 해주더라고요. 특히 헨리 모어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 아이라는 작품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이게 어째서 뭐 조랑이 떡 아니야? 약간 뭐 이러면서 재밌게 좀 토론이 되기 때문에 어, 흥미롭고 또 이러한 비정형성의 작품들을 보여주면 너희가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약간 이거를 정의를 하면 그것 또한 예술이야.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처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평면과 입체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럼 그 둘이 차이점을 찾는. 그래서 그 큰 차이는 공간감과 양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을 이라는 걸 다시 한번 되짚어주고 그러면서 지금 평면과 입체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 평면에 몬드리안의 작품을 입체화한 알렉산더 칼더에 대해서 약간 간단하게 작가 소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소개 이렇게 철수 작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다음은 조르주루스라는 화가인데 이 사람은 입체의 공간에서 평면의 작품을 구현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을 또 이렇게 같이 보면서 그러면 아이들에게 또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떻게 구현된 것 같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 셀로판지 붙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다가 이제 이런 걸 보여주면 또 우와 우와 하면서 아이들이 되게 흥미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평면의 작품을 제작해서 입체로 변형을 한번 해보자. 내가 그린 그림으로 평면의 작품을 만들고 입체 조형물로 나도 변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러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선의 평면은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을 통해서 우리는 작품을 만들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한 수단을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선의 이해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형 요소인 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여기를 좀 약간 오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탐구를 좀 오래 하게 되는데 드로잉에서 선의 특성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면서 선에 따라서 작품의
의미와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다를 짚어주는 건데, 여기 왼쪽에 그 에곤 실레이 자화상 드로잉을 한번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또 추론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게 화가 나는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인데 자신의 자화상을 저렇게 그렸으면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무슨 의도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좀 약간 이끄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격에 대해서 추론을 해보자. 어떤 성격일 것 같아? 약간 뭐 안 오면 뭐 예민한가? 예민할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진짜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민한 요소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여러 반복된 직선적인 왔다 갔다 하는 굵은 직선들, 각진 턱선, 또 거친 이런 턱선의 그림자들에서 그런 예민함이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대상의 분위기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짚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런 라인 드로잉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2차 시에는 이제 선에 대한 표현을 지난 시간에 마쳤다면 2차 시에서는 컨투어 드로잉을 연습을 시키고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 연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손도 그려보고 주변 사물, 옆에 친구 그리기 등등.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으로 옆에 친구를 그리기를 하면 모두가 즐거워하는 거, 모두가 즐거워하잖아요. 막 못생기게 그렸다, 막 웃기게 그렸다, 막 눈이 없다, 내가 이러냐,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재밌고 이제 밝은 수업으로 갑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탁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습을 하다가 3차 시에는 선정해온 대상에 대한 구상지 작성 및 대상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을 진행하고 철사로 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상지에는 이제 선정 대상, 무엇을 선정했는지, 그 다음에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선정 대상의 이점 및 선의 특성을 적으시오라고 해놔서 이제 아이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이 대상에 대해서 좀 서술을 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금붕어도 있고 뭐 한데 이거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이거를 왜 왜 선정을 하였고 어떤 느낌이고 그래서 이거는 고요하고 아니면 뭐 움직이고 이래서 나는 이러한 선들을 좀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성격을 더 부여를 할 거야라고 잘 따라와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의 이야기란에다가 이제 좀 서술을 길게 써놓고 이거를 나중에 후에 발표를 할 때 쓰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이따가 다른 요소로 인해서 발표를 조금 더 특이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블라인드 컨트롤링을 한 거에다가 학생들이 이렇게 철사로 따라 만들면서 재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 유의점은 안막천이 있으면 좋고요. 또 아주 어두운 교실이면 좋고 또 핸드폰, 플래시가 되는 핸드폰이 필요가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제 사실 그날은 조금 어둡게 분위기를 잡아요. 그래서 아이들 다 왔어? 뭐 안 왔어? 뭐 자리 어디 앉자? 뭐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정리를 딱 시키고 다 왔죠? 이러면서 이제 전등 스위치 앞으로 가는 거죠. 갑자기 불을 탁 꺼요. 이미 창문이랑 안막천으로 다 가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수업에서 불 탁 끄면 갑자기 이제 한순간에 어두워지니까 또 엄청 짙게 어둠이 내리잖아요. 그 순간에 진짜 애들이 엄청 놀라요. 막 우와 우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막 수업이 시작이 되고 저는 거기에서 하나의 작품을 뽑아서 이 천 앞에다가 핸드폰으로 철사를 쏩니다. 그러면 그 평면을 블라인드 컨트롤로 만들었던 자신의 평면 작품이 철사라는 이제 입시 조형물을 아이들이 만들었다가 그거를 다시 플래시로 비춤으로써 다시 평면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복의 전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어렵게 꼭 무언가 앞에서 조르주르스 뭐 알렉산더 칼더 그런 사람들이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이러한 차원의 번복을 통해서 하는 예술가가 될 수가 있네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짚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좋아하고
또 이게 여기 사진들에서 작게 보이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작품을 플래시를 가까이 하면 또 커지고 멀리 하면 또 뭐 작아지고 뭐 이래서 자기가 조금 자신의 작품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뭐 엄청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쉬운 점은 완전히 어두운 교실이었을 땐 사실 이거가 효과가 제일 두드러지는 거라 완전히 어두운 교실이 필요하고 또 이론 수업에서 이제 뭐 평면과 입체에 대해서 좀 깊이 이렇게 가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선의 특성까지 가면 사실 조금 긴 호흡이 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아이들과 많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좀 많이 풀어줘야 하는 그런 수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전반적으로 발표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같은 새로운 환경에서 발표를 하는데 용기를 갖고 참여를 하고 또 스스로 발표를 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여러 각도로 빛이 비추고 보여주는데 재밌어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모습을 주로 보입니다. 또 아까 적었던 그런 구상지와는 별개로 그거는 이게 좀 약간 평가나 아니면 이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적었다면 실제로 그렇게 불을 꺼놓고 앞에 가서 혼자 발표를 하다 보면 거기에 적히지 않은 진짜 깊은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게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좀 전 정말 재밌게 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